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창원과 진주, 김해와 양산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지역에서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궁금증은 휴대전화, 문자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송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병의원이 문 닫은 시각, 가까운 응급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올해부터 경남 일부에서만 가능하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4개 시군에서는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응급의료 상황실도 본격 운영됩니다. 김해에서는 경남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 개입팀이 신설돼 위기 상황 심리 안정을 돕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확대됩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상관없이 2년 동안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급은 첫 돌 전까지 월 100만 원, 출생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는 올해부터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055-120으로 연락하면 유선이나 문자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기업체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모두 담은 경남기업 119 플랫폼도 기업체를 위한 통합 안내를 제공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알뜰 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경돼 일반인과 청년은 20에서 3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19세에서 24세 청년들은 별도로 월 최대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또 섬주민을 위해 1,000원이 넘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항과 섬마을 택배비 등도 지원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아 어제 경남 주요 일출 명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렸는데요. 시민들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면서 고단했던 지난해를 뒤로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먼 산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선명하게 솟은 태양은 찬란한 빛을 뿜으며 바다를 감쌉니다. 해맞이객들은 일출의 벅찬 순간을 사진에 담으며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새해에는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픈 데 없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거제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올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과 기대를 마음 한켠에 담았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하고 24년도에 모두 도전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길 소원을 빌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좀 건강을 기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좀 기원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는 고된 산행을 감내한 등산객들이 일출 장관을 눈에 담았습니다. 진주 비봉산에서도 소망기원 박 터트리기와 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거창 가막산과 사천 삼천포대교, 통영 이순신 공원 등 경남 곳곳의 해맞이 명소에도 많은 도민들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최근 부산의 신생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정부가 기술 인증에 그치지 않고 판로 개척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경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입주한 어류 양식 신기술 개발 기업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다 양식장을 거쳐 다시 바다로 보내는 기존 유수식 양식장에 순환 여과 장치를 설치해 양식의 적정한 온도의 깨끗한 바닷물을 계속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30%에 이르는 폐사율을
1%로 줄이고 어류 성장률도 2배나 빨라 비용을 30%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 물고기의 폐사율을 낮추고 성장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산공단에 있는 이 기업은 소형 선박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의 와이퍼 역할을 하는 선박의 선회창은 한가운데 모터가 달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개발한 선회창은 모터를 외부에 설치해 훨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기술로 해수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신생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공선이라든지 그 정부 선박에 우선적으로 이제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증받은 기술이 공공기관 수의 계약 등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화요일인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의령과 창녕이 2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예년 수준을 웃도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창녕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합천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거창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높은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우리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함양 울산고속도로 밀양 산회 2터널 출구 앞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10대 김모 군이 숨졌고 SUV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1톤 트럭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해 경남 지역 단체장들의 주요 공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8일 창원지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다음 달 6일에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오늘 16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태환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오늘 26일 부산고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중증 질환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인증하는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경남은 기존 병원 3곳이 연장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병원과 삼성 창원병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상급 종합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이들 병원은 정부 필수 의료 전략에 따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 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한편 창원 경상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신규 지정 신청서를 냈지만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구간의 김해 신월역 착공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부전 마산 복선전철 10개 정거장 가운데 장유역과 북창원역 사이에 들어설 신월역은 교통 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설계 인증 등의 절차가 남아 올해 상반기로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김해 씨는 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성군 마동호 일대 습지를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고성 마동호 일대 습지에는 수달과 저어새, 기수갈 고둥 등 동식물 7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또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독수리 월동지와 함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인 둔벙도 있어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마동호를 독수리 둔벙 체험과 생태마을 학교 등으로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내일부터 창원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에서 받는 업체당 5억 원 한도의 신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 계약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본청은 업체당 연간 2억 원,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업체당 연간 1억 원 등으로 수의 계약 한도가 설정됩니다.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와 읍면사무소의 1,000만 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